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만두 모양이 아주 귀여운 이 덤플링 백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가방 입구를 활짝 열고 또 다시 이렇게 조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시기 편리하기도 하고 또 모양도 아주 귀엽죠? 그냥 끝만으로 조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토퍼라는 장치도 같이 만들어서 달아줄 건데요. 이 스토퍼가 조여진 가방 입구를 옆에서 딱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방 끈은 이렇게 두 줄로 짧게 매셔서 토트나 숄더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쪽 끈을 쭉 잡아당기시면 끈이 길어지기 때문에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룩으로 연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에서는 알로하 실 한 겹으로 만드는 이 미니 사이즈 백을 만들 건데요. 더 탄탄하고 큰 사이즈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로하 두 겹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 미니백이 알로하 실 한 겹으로 만든 거고, 이게 지금 알로하 두 겹을 잡고 8호 바늘로 똑같은 도안을 사용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두 겹으로 하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한 겹으로 했을 때는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라면 두 겹으로 떴을 때는 조금 더 탄탄하고 가죽 같은 느낌이 좀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느낌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필요한 준비물 먼저 살펴볼까요? 자, 덤플링백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실은 알로하 총 2볼을 사용할 거고요. 저는 영상에서 40번 코코넛 색상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실은 모사용 코바늘 6호입니다. 그리고 실 자르실 가위, 척코 표시하실 마커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끈을 뜨실 때 길이를 재야하기 때문에 이런 줄자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덤플링 백은 한 겹으로 뜬 기본 S 사이즈와 두 겹으로 뜬 M 사이즈가 있는데요. 두 겹으로 뜰 경우에는 총 4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색상으로 2볼을 더 추가로 구매해 주세요. 두 겹으로 잡고 뜰 경우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8호를 사용합니다. S 사이즈, M 사이즈 모두 도안과 뜨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한 겹으로 잡고 6호 코바늘로 뜨시면 S 사이즈, 두 겹으로 잡고 8호 코바늘로 뜨시면 M 사이즈가 완성됩니다.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춰서 실 수량과 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겹으로 뜨는 S 사이즈를 떠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 모두 갖추셨으면 본격적으로 덤플링 백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알로하 실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이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실을 사용하실 때는 비닐을 다 뜯지 마시고 비닐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실의 위쪽 면에서 비닐을 이렇게 꺼내 보시면 비닐이 위쪽에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실 옆으로 비닐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뽑아서 한 가닥 뽑아서 사용을 하시면 이 실이 풀어지면서도 이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실을 훨씬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실 실 가져와 주시고요. 시작샷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바늘로 우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매듭을 만드셨으면 이제부터 시작샷을 25개를 쭉 올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빡빡하지 않게 조금씩 느슨하게 잡으시면서 삿을 올려주세요. 25개까지 삿을 쭉 올려줍니다. 자, 삿을 25개를 쭉 떠주었고요. 이제 1단을 바로 들어가실 건데요. 우선 1단에서 기둥삿을 1개를 먼저 올려줍니다. 기둥삿을 1개를 올린 다음에 다음 도안을 보니까 짧은뜨기 24개를 뜨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짧은뜨기는 사슬의 어느 부분의 뜻이냐면 지금 사슬 이렇게 V자 앞면이 보이고 이거를 살짝 뒤로 돌려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점선처럼 V자 뒷면에 이 선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거를 콧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콧등에서 이 콧등을 바늘로 이렇게 건져서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게 됩니다. 자, 삿을 지금 바늘이 걸려있는 삿을 바로 밑에 있는 삿을은 기둥사슬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시고요. 그 다음 삿을의 뒷면에 있는 이 콧등에 바늘을 찔러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 첫 번째 짧은뜨기가 첫 코가 되니까 첫 코 표시 마커 걸어주시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23개를 더 떠줍니다. 자, 앞면에 V자 보이시고 뒤로 살짝 돌려보시면 V자 사이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을 바늘로 건져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콧등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총 24개, 첫 코 포함해서 24개를 쭉 떠주세요. 자, 첫 코 포함해서 24개를 지금 사슬의 콧등에 주어서 쭉 떠주었고요. 지금 사슬 마지막 하나가 남으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타원 늘려뜨기를 뜨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슬에는 짧은뜨기 3개를 이 사슬 하나에 다 떠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사슬은 콧등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슬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같은 코에다가 3개를 다 떠주세요. 둘, 셋. 이렇게 3코를 한 코에다가 다 떠주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짧은뜨기 23개를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주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3코를 뜬 큰 구멍이 있고 그 옆에 V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V자 밑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꼬리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꼬리실을 코 밑에 숨겨가면서 같이 떠주겠습니다. 자, V자 밑으로 꼬리실도 바늘 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 상태에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보시면 V자가 보이시죠? 이 V자 밑에 바늘을 넣고 꼬리실은 바늘 위로 가져온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V자 밑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총 23개를 쭉 떠주세요.
짧은뜨기 23개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떠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코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코, 이 코 보시면은 지금 이미 첫 코가 이 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에는 총 3코를 같은 코에 떠줘야 되는데요. 이미 첫 코가 한 코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 마지막 코에는 2코를 더 떠서 넣어주면 됩니다. 도안에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1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2개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첫 코 포함해서 마지막 코에 총 3코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2코 늘림 하나 뜨셨으면 일단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바로 2단의 첫 코를 1단의 첫 코 표시한 이 코에다가 떠주게 되는데요. 이번 가방에서는 빼뜨기 기둥사슬 없이 나선형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2단 짧은뜨기 1코, 겹 짧은뜨기 1코, 늘려뜨기 1개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뜨시냐면 지금 첫 코에 우선 짧은뜨기 1개를 바로 떠주시고요. 첫 코 표시 마커 걸어주세요. 자, 이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겹 짧은뜨기 1코 둘 다 떠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짧은뜨기 1코는 이미 뜨신 상태고 겹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겹 짧은뜨기는 어떻게 뜨냐면 보통 짧은뜨기를 하실 때 이 전단에서 이렇게 짧은뜨기 만든 코 위에 머리에 있는 이 사슬 밑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뜨시잖아요. 겹 짧은뜨기의 경우는 이 전단에 짧은뜨기 뜬 이 V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뜨듯이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첫 코인데요. 이 첫 코에 일단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었고 겹 짧은뜨기 하나를 더 떠줄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짧은뜨기에 V자 밑에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쭉 끌어옵니다. 실을 이렇게 길게 충분히 끌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뜨듯이 똑같이 이렇게 떠주시면 지금 일반 짧은뜨기 하신 코, 그 다음에 겹 짧은뜨기 하신 코 똑같은 모양이지만 겹 짧은뜨기 한 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전단의 짧은뜨기 코를 겹 짧은뜨기가 이렇게 감싸면서 가리면서 길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짧은뜨기와 겹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쭉 떠주시는데요. 자, 짧은뜨기는 V자의 위에 머리 사슬 밑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원래 짧은뜨기 뜨듯이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겹 짧은뜨기죠. 겹 짧은뜨기는 이 전단에 V자 짧은뜨기 뜨신 이 V자 코의 밑에 구멍, 이 밑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충분히 끌어와 주신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다음은 다시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은 겹 짧은뜨기 이 V자의 밑에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충분히 끌어와 주신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반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무늬가 생성이 됩니다. 일반 짧은뜨기는 전단의 짧은뜨기 위쪽에다 이렇게 뜨게 되고요. 겹 짧은뜨기는 전단의 짧은뜨기를 감싸면서 떠주게 됩니다. 자, 도안 보시면 짧은뜨기 1개, 겹 짧은뜨기 1개를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서 이걸 총 11번 반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숫자 잘 맞춰서 세시면서 짧은뜨기 1개, 겹 짧은뜨기 1개 11번 반복하고 만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1개, 겹 짧은뜨기 1개를 총 11번 반복을 하셨고요. 다음은 짧은뜨기 1개를 도안대로 떠줍니다. 다음은 지금 전단에서 한 코에 3개를 넣은 타원형 늘림 구간인데요. 이 3코를 한 코에 2코씩 떠서 총 6코로 늘려줄 거예요. 지금 도안 보시면 겹 짧은뜨기 1코, 짧은뜨기 1코, 늘려뜨기 3개라고 써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직전 코가 일반 짧은뜨기니까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총 6코를 이 3코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겹 짧은뜨기는 이 전단의 짧은뜨기 이 V자 코 밑에 구멍에다가 넣어서 뜨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실을 충분히 끌어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떠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겹 짧은뜨기가 전단의 그 짧은뜨기를 지금 가렸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옆으로 치워 보시면 이렇게 코 머리가 V자로 보이실 거예요. 이 밑에다가 바늘 넣어서 일반 짧은뜨기도 떠줍니다. 자, 이렇게 뜨시면 지금 한 코에 겹 짧은뜨기 하나하고 일반 짧은뜨기 이렇게 2코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요.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여기 V자 밑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겹 짧은뜨기 실 충분히 끌어와 주시고 하나 떠주신 다음에 이거를 살짝 옆으로 씌우시고 일반 짧은뜨기 같은 코에다가 떠줍니다. 자, 겹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 한 코에 지금 2코를 넣었어요.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전단의 코 V자가 보이시죠? 이 밑에 구멍에다가 겹 짧은뜨기 한 코 우선 떠주고 다음에 같은 코에다가 일반 짧은뜨기도 떠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총 6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타원형 늘림 구간은 끝이 났고요. 이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무늬대로 쭉 떠주겠습니다. 자, 직전 코가 짧은뜨기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 코는 겹 짧은뜨기가 되겠죠. 자, 이 코는 지금 떠준 코고요. 여기부터 뜨시면 됩니다. 이 코 V자 밑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겹 짧은뜨기 한 코. 자, 이렇게 알로하실 뜨다 보면 실이 꼬여서 좀 얇아지는데 손으로 조금씩 풀어가면서 실도 다시 잡아가면서 뜨시면 이 꼬인 거를 좀 풀어가면서 뜨실 수 있어요. 자, 겹 짧은뜨기 뜨셨으니까 다음 코는 일반 짧은뜨기. 실이 좀 꼬였다 싶으면 실 이렇게 다시 잡아주시면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자, 이 코는 지금 일반 짧은뜨기로 떴고 이 코 밑에다가 실 충분히 끌어와 주시고 겹 짧은뜨기. 다음 일반 짧은뜨기. 그 다음은
겹 짧은뜨기. 자, 이렇게 겹 짧은뜨기 순서대로 동일하게 총 11번을 반복해 주세요. 자, 겹 짧은뜨기 순서대로 총 11번을 지금 떠주었고요. 첫 코 전에 지금 3코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 코에서 지금 짧은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코는 겹 짧은뜨기로 한 코를 우선 떠줄게요. 자, V자 밑에 구멍에 바늘 넣어서 실 충분히 끌어와 주시고요. 짧은뜨기 해서 겹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었고, 지금 마지막 두 코에는 이 반대편 모서리와 마찬가지로 한 코에 2개씩 넣어줍니다. 전 코가 지금 겹 짧은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일반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로 이렇게 총 4코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일반 짧은뜨기 먼저 떠주시고, 같은 코에다가 지금 여기 코 머리에 일반 짧은뜨기를 한 코 떴죠? 이 같은 코에다가 겹 짧은뜨기를 떠주면 지금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겹 짧은뜨기 하나, 총 2코가 들어간 게 됩니다.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가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 지금 코가 있거든요. 여기에 코 머리 밑에다 바늘을 넣어서 일반 짧은뜨기 먼저 하나 떠주신 다음에 V자 아랫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겹 짧은뜨기를 떠주면 2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2단 마지막 코까지 다 뜨신 상태고요. 이어서 3단을 들어갈 건데요. 3단부터는 늘림없이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 겹 짧은뜨기 무늬가 교차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전단과 반대 순서대로 무늬를 뜨기 시작하면 돼요. 자, 2단에서는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순서대로 무늬를 진행했으니까 이번 단에서는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순서대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코부터 10코 정도까지 같이 떠볼게요. 첫 코 마커 잠깐 빼주시고요. 자, 직전단의 첫 코가 짧은뜨기였으니까 이번에는 겹 짧은뜨기부터 시작합니다. 짧은뜨기 V자 코 밑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 충분히 끌어와 주시고 짧은뜨기. 자, 이게 이번 단 첫 코니까요. 첫 코 표시 마커 걸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코가 겹 짧은뜨기니까 이번에는 짧은뜨기로 떠주셔야겠죠.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 2코 뜨셨고 3번째 코 짧은뜨기 밑에 바늘 넣어서 겹 짧은뜨기, 4번째 코 짧은뜨기, 5번째 코 겹 짧은뜨기, 6번째 코 짧은뜨기, 7번째 겹 짧은뜨기, 8번째 짧은뜨기, 9번째 겹 짧은뜨기, 10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지금 무늬가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순서대로 쭉 이어졌죠?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코까지 쭉 떠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3단 거의 다 뜨고 전단에서 늘림코 만들어 주었던 코너 부분을 떠야 하는 차례인데요. 이 코너 부분은 코가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바늘을 넣어야 할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같이 떠보면서 바늘 넣는 위치 짚어드리고 3단 끝까지 떠보려고 합니다. 자, 직전 코가 겹짧은뜨기였으니까 이번 코는 짧은뜨기 떠주셔야 할 차례죠. 짧은뜨기는 겹짧은뜨기의 머리, 이 코 밑에다가 원래 짧은뜨기 뜨는 것처럼 떠주시면 되고, 그 옆에 겹짧은뜨기 쓸 차례는 이 짧은뜨기 코 밑에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가리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일반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지금 전단에서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겹짧은뜨기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겹짧은뜨기가 짧은뜨기 코 밑에 구멍을 좀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겹짧은뜨기를 치워보시면 이 짧은뜨기 밑에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겹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짧은뜨기 차례죠. 자, 이렇게 3단 끝까지 다 떠주셨고요. 이어서 4단도 해볼 건데요. 자, 첫 코 마커 잠깐 빼주시고, 자, 3단에서 겹짧은뜨기, 짧은뜨기 순서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은뜨기, 겹짧은뜨기 순서대로 직전단과 반대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한 코에 하나씩 늘림없이 쭉 떠주시면 돼요. 첫 코부터 10코 정도까지 같이 떠보겠습니다. 첫 코는 짧은뜨기, 마커로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겹짧은뜨기. 밑에 V자 밑에 구멍 보이실 거예요. 다음은 짧은뜨기. 다음은 겹짧은뜨기. 이제 구멍이 잘 보이실 거니까 어디다 바늘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은 짧은뜨기. 다음은 겹짧은뜨기. 다음 짧은뜨기. 겹짧은뜨기. 자, 이렇게 짧은뜨기, 겹짧은뜨기 순서대로 쭉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단부터는 3단하고 4단을 계속 반복해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단은 겹짧은뜨기, 짧은뜨기 순서대로, 6단은 짧은뜨기, 겹짧은뜨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직전단하고 반대로 뜨시면서 총 무늬를 27단까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27단까지 쭉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 28단과 돗바늘 마무리하는 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7단까지 늘림 없이 단을 쭉 늘려준 상태고요. 만약에 27단까지 다 뜨셨는데 길이가 조금 모자르거나 좀 짧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길이까지 몇 단 더 뜨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무늬 교차되도록 원하시는 길이까지 단을 떠주시고요. 단의 마지막 코까지 다 뜨신 다음에 멈춰주시고 다음 단 28단 빼뜨기 단 같이 들어가 볼게요. 빼뜨기를 한 단 쭉 해주시면서 마지막 가방에 테두리를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첫 코 마커 빼주시고요.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온 다음에 그대로 빼주세요. 자,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쭉 빼주시고 지금 첫 코 표시 안 했으니까 첫 코 표시하고 계속 진행하게 할게요. 자, 지금 두 코 빼뜨기 해준 상태고요. 이어서 쭉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하실 때 너무 실을 이렇게 바짝 당기시는 것보다 조금 손에 힘을 빼고
실을 여유 있게 끌어당겨 주시는 게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 코 한 코 쭉 빼뜨기를 해주세요. 실 가져오신 다음에 이 코를 너무 이렇게 당기시지 마시고 실 여유 있게 빼주신 상태에서 이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한 단을 쭉 둘러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빼뜨기로 한 단 쭉 둘러주셨고요. 지금 마지막 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코도 역시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꼬리실을 잘라줍니다. 실을 쭉 빼주시고요. 꼬리실과 돗바늘 연결을 해서 윗면에 빼뜨기 테두리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꼬리실도 감춰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가 된 상태고요. 이게 첫 코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코 밑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실이 첫 코를 이렇게 위쪽으로 감싸는 것처럼 모양이 되는데요. 한 바퀴 첫 코를 감싸듯이 두른 다음에 마지막 코, 빼뜨기 마지막 코의 가운데, 코 사이 가운데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실을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뒷면에서 코 사이사이로 실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가면서 실을 숨겨주세요. 실을 잘 숨기셨으면 이제 나머지 꼬리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가방 몸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가방을 다 떴으니까 다음으로는 가방끈을 떠줄 차례입니다. 자, 가방끈은 이중사슬뜨기라는 방법으로 떠줄 건데요. 우선 뜨기 전에 내가 완성하고 싶은 가방끈 길이를 먼저 결정해 주세요. 자, 줄자를 가져와서 본인 어깨에 이렇게 줄자를 걸쳐서 가방을 크로스로 맸을 때 가방이 위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세요. 이 인형을 예로 들면 지금 19cm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길이에서 약 35cm 정도를 더하면 떠야 하는 끈 길이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로스로 맸을 때 가방이 골반 정도에 위치하도록 길이를 쟀기 때문에 한 105cm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35cm를 더해서 총 길이 140cm의 이중사슬을 떠주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길이 결정하셨으면 자, 실 이렇게 가져오셔서요.
아까 측정한 그 길이만큼 우선 줄자로 실을 볼에서 쭉 뽑아줄게요. 저는 140cm이기 때문에 우선 140cm 정도까지 실을 쭉 뽑아주겠습니다. 자, 140cm까지 실을 우선 뽑은 다음에 이 길이의 3배를 여분실로 뺄 거예요. 자, 140cm 우선 뺐으니까 접어서 한 번 더 쭉 빼주고 다시 한 번 접어서 또 실을 쭉 이렇게 빼주시면 지금 이 부분부터 끝에 있는 끝부분이 140cm의 총 3배의 길이가 되겠죠. 이 140cm의 3배의 길이를 여유실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부터 지금 이중사슬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사슬 뜰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매듭을 하나 만드셨으면 이제 이중사슬을 떠주기 시작할 건데요. 이중사슬은 지금 볼에 걸려있는 이 진행실하고 아까 미리 빼둔 여유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뜨기 시작합니다. 우선 볼에 걸려있는 이 실은 원래 코바늘 잡듯이 이렇게 손에 잡아주시고 여유실은 앞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여유실을 바늘의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에 걸어줍니다. 그 다음 밑부분을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바늘에 여유실과 진행실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바늘에 실 건 다음에 이 두 가닥을 모두 빼주세요. 자, 다시 여유실을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감은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두 가닥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모두 빼줍니다. 자, 여유실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시고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모두 빼주세요. 자, 여기서 이중사슬을 조금 더 예쁘게 뜰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이 여유분의 실을 감을 때는 힘을 거의 빼고 이렇게 쫙 당겨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힘을 빼고 이렇게 살짝 감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기울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서 후진하듯이 쭉 일자로 쭉 빼준 다음에 이 손가락에 걸려있는 실을 당겨서 코를 줄여줍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앞에 여유분 실은 힘을 빼고 살짝 감은 다음에 실을 잡고 바늘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비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실을 감은 바늘을 일자로 뒤로 쭉 빼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실 살짝 당겨서 코를 살짝 줄여줍니다. 여유분 실 감을 때는 힘을 빼고 감고 바늘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아서 일자로 뒤로 쭉 빼주고 손가락으로 실 당겨서 코 조여주세요.
여유분 실 살짝 감아주시고 바늘 살짝 기울여서 실 감고 일자로 뒤로 쭉 빼줍니다. 그리고 코 당겨주세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이제 코가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 없이 일자로 쭉 예쁘게 떠지거든요. 이 방법으로 한번 이중사슬 떠보세요. 자, 다시 여유분실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감은 다음에 바늘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시고 실 감아서 뒤로 후진하듯이 일자로 쭉 빼준 다음 손가락으로 실 당겨서 코를 조여줍니다. 실 감고 바늘 기울인 다음에 실 끌어와서 일자로 쭉 빼주고 실 당겨서 코 조여주세요. 자, 이 방법으로 지금 앞에 빼놓은 여유실이 한 5cm 정도 남을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되고요. 다 떠주신 다음에 이제 끈 마무리하는 법 같이 해볼게요. 자, 이중사슬을 원하는 길인 만큼 다 뜨시고 지금 여유실은 한 5cm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볼실과 연결된 이 실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셨으면 이제 실은 쭉 빼줍니다. 이제 이 여유실부터 돗바늘 연결하신 다음에 이 사슬 안으로 꼬리실을 숨겨줄 거예요. 실은 이 사슬 안쪽으로 사슬 안쪽으로 이렇게 찔러 가시면서 실을 숨겨줍니다. 만약에 실이 너무 짧아서 돗바늘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코바늘로 실을 숨겨주셔도 돼요. 실 적당히 숨기셨으면 꼬리실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이중사슬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가방하고 연결하기 전에 사슬을 전체적으로 스팀으로 한번 쭉 다려주시면서 이렇게 끝 모양을 손으로 예쁘게 좀 잡아주시면 사슬 모양이 훨씬 가지런하고 예쁘게 정리가 되니까요. 끈 다 뜨시고 가능하면 스팀 처리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슬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가방하고 연결을 해줄 차례입니다. 도안을 보시면 꼬리실을 돗바늘에 연결하고 26단 오른쪽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두 코에 한 번씩 구멍에 끈을 넣으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가방 몸통 보시면 맨 끝단 여기가 28단 빼뜨기를 한 단이고 그 밑에 짧은뜨기 보이시죠? 여기가 27단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26단인데요. 26단의 짧은뜨기는 27단의 겹짧은뜨기가 다 가려주면서 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27단 짧은뜨기 밑에 구멍 이 자리가 26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편물을 이렇게 접어서 오른쪽 모서리를 찾아주시고요. 여기 27단 짧은뜨기 밑에 구멍 여기가 26단 자리예요. 여기에다가 두 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시침질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끈을 연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사슬 꼬리실 남겨놨죠? 이 꼬리실에다가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아까 찾아놨던 오른쪽 모서리 26단 구멍. 근데 여기는 모서리 코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 않고 그 다음 거부터 바늘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 거 여기겠죠? 여기부터 바늘은 겉면에서 안쪽 면을 향해서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다음 두 코에 한 번씩인데 지금 27단 보시면 짧은뜨기가 두 코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뜨기 밑에 구멍에다가 다 지그재그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침질하듯이 끈을 연결해 주세요. 앞에서 뒤로 찌르셨으면 그 다음 코는 뒤에서 앞으로. 끈 꼬이지 않게 정리하시면서 연결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 다 둘러서 지금 끈 오른쪽 모서리 맨 처음 코 제외하고 나머지 코 다 넣어서 끈 연결해 주었고요. 끈 다 넣으셨으면 꼬이지 않게 끈 꼬이지 않게 한 번씩 손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방 왼쪽 모서리 쪽에 연결된 이 끈, 가방끈 있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당겨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돗바늘 걸려 있는 이 끈을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 모서리 끈 여기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가방 뒤쪽에 연결된 끈이 이렇게 와서 왼쪽 모서리에 있는 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 끈하고 이 맨 처음에 넣기 시작한 이 꼬리끈 있죠? 이 끈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 꼬리실은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꼬리실 사슬 사이사이로 실 숨겨주세요. 끼시고 꼬리실은 잘라줍니다.
끈 꼬이지 않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 끈을 한번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튀어나온 꼬리실 있으면 다시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줄이 보이는데요. 이쪽 오른쪽을 이렇게 당기면 가방 입구가 이렇게 조여지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조여진 상태에서 끈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끈이 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스토퍼를 따로 떠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제 스토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실을 가져와서 꼬리실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쭉 빼서 잡아주세요. 이 꼬리실로 나중에 돗바늘로 스토퍼 꼬맬 때 사용을 할 거라서 꼬리실은 이렇게 여유 있게 남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시작 사슬 5개죠.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 개 시작 사슬 만드셨으면 이제 기둥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 5개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는 기둥 사슬이니까 패스하고 여기부터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가방 뜰 때랑 마찬가지로 사슬을 옆으로 살짝 돌려서 뒤에 있는 콧등에다가 코를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 코를 다 뜨셨으면 이제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편물을 뒤집은 상태에서 기둥 사슬 하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첫 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다음 둘, 셋, 넷, 마지막 5. 이렇게 짧은뜨기로 2단을 떠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꼬리실을 조금 길게 남겨주세요. 다음 실을 쭉 뽑아서 꼬리실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남겨주신 상태에서 이제 가방을 가져와서 스토퍼를 연결할 거예요. 여기 지금 끈 이렇게 3줄 연결된 데 말고 반대쪽에 오른쪽에 끈을 넣기 시작하고 끈을 뺀 마지막 이쪽 방향 있죠? 여기다가 스토퍼를 걸어줍니다.
끈 두 줄을 이 스토퍼 안쪽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돗바늘에 꼬리실 한쪽 연결해 줍니다. 다음 양쪽 모서리를 접은 양쪽 모서리를 꼬리실로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세요. 실이 잘 풀리지 않도록 왔다 갔다 2번 이상 해주시면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통형으로 다 만드셨으면 나머지 꼬리실은 코 사이사이로 숨겨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원통형으로 스토퍼가 지금 모양이 되었고요. 자, 나머지 꼬리실로 이제 이 스토퍼 중앙을 이렇게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줘서 조금 더 고정력이 강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꼬리실 돗바늘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중앙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줄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가방 끈이 중앙에 같이 바느질이 되지 않도록 이 끈은 계속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요. 이 스토퍼만 이렇게 중앙이 바느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실을 중앙으로 한번 이렇게 옮겨주시고 중앙으로 바늘 이렇게 돗바늘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잘 보시면서 이 끈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끈을 같이 찌르게 되면 얘가 움직이지가 않아서 고정할 수가 없게 돼요. 중앙에 잘 보시면서 바늘 찔렀을 때 이렇게 끈이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을 좀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스토퍼 부분은 계속 잡아당기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고정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가능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튼튼하게 처음에는 조금 빡빡하다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끈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서 바느질 해주시고 고정이 잘 되셨다 싶으시면 꼬리실은 마찬가지로 코 사이사이로
숨겨줍니다. 꼬리실 다 숨기셨으면 이제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스토퍼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끈도 한번 조여서 고정도 해보시고 마무리가 잘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스토퍼까지 완성하면 가방 입구를 조였을 때 스토퍼가 모양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완성도 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로하 실로 만드는 덤플링 백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방에 사용한 알로하 실은 가죽 같은 이런 차르르한 광택이 있어서 비건 레더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광택 덕분에 가방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팝한 컬러들로 여름 원피스에 포인트 가방으로 들어주셔도 좋고, 이런 베이직한 컬러들은 어디에나 가볍게 매치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방 예쁘게 완성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